네, 저희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에 바슈롬 살펴봤습니다. 자, 바슈롬만큼 알차고 좋은 한국 기업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콘택트 렌즈 업종 좀 어떤가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인터로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네, 워낙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바슈롬 그리고 쿠퍼, 알콘, 존슨앤존슨이 글로벌 이런 렌즈 시장의 약 70%의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인터로조가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14%로 좀 높은 상황이고 이게 뭐 과점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서 뭐 얘기해 주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이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 자체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글로벌 점유율로 같이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14%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좀 아무튼 업체 중에서는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는 아큐브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 점유율 자체는 훨씬 더 높지만 그래도 인터로조도 굉장히 조금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70%가 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해외 매출 비중이 추가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표적인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뭐 렌즈를 왜 리오프닝이랑 엮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콘택트 렌즈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좀 리오프닝 활동이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사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렌즈 시장이 뭐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연평균 5%로 글로벌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도 이제 노후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또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관련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추후에는 임플란트와 더불어서 이렇게 노후화 관련 산업으로는 조금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장성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체 브랜드죠. 이제 클라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글로벌적인 추세가 이제 증설을 하기보다는 뭐 ODM 같은 부분으로 이제 외주를 맡기는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좀 독보적인 지휘력들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뭐 미국에서는 FDA 승인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시장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 이후에 결국엔 판매에 대한 이런 허가들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또 이 수익성 부분에서 좀 큰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지역에서의 시장 성장 기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실리콘 하이드로겔 클리어 렌즈 쪽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데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수익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고가 엄청나게 길어요. 왜냐면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좋은 이벤트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또 산업도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다가 약간의 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메리트도 생긴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가격 전략은 최근에 약간은 좀 눌리고 있어서 박스권 최하단 부분인 28,000원대부터 28,800원 라인으로 좀 분할 매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단기 박스권 상단이 32,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지만 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박스권 상단은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차로는 35,000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1차, 2차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26,800원으로 약간은 좀 타이트하게 드릴 텐데 사실 여기까지 주가가 밀리게 되고 이 해당 가격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 하방이 더 밑에까지 열리게 돼서 만약에 2차 매수까지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이 깨졌을 때부터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에 따른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좀 참고하시라는 가격 전략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와 모멘텀이 가득한 인터로조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800원 제시되었고요. 1차 목표가 32,000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 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입니다. 우주 관련 사업 추진하기 위해 미국 엑시엄 스페이스와 합작사 설립 협약 체결 소식에 보령 시간외에서 3.6% 뛰었습니다. IT의 귀환, 반도체 상승세가 눈에 띈 어제장 하나마이크론 장중 6% 올랐고요. 시간외에서 10%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SFA 반도체도 시간외에서 7% 가까이 뛰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큰 시세 나온 미래반도체 시간외에서도 10% 추가 상승했습니다. 복합 소재 산화철 제조업체죠. EG 시간외에서 4.5% 뛰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토픽 하나 골라주시죠. 네, SFA 반도체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 마이크론이 첫 번째부터 이제 거의 상한가로 진입을 했거든요. 네, 이게 삼성전자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이제 장비를 무상대여 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좀 끌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 후공정 쪽에서 항상 같이 나오는 게 SFA 반도체고요. SFA 반도체가 움직이면 또 항상 같이 또 협력해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 제조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리거는 하나 마이크론이 만들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상한가 근처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후발로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력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뭐 대부분 상승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 중에 하나고 반도체 조립이나 테스트 제품 쪽을 좀 그러니까 패키징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SK 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이런 요번에 클러스터 투자에 좀 수혜가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받으면서 최근에 거래량 동반은 엄청난 좀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이게 3월 16일에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부터 좀 물량 소화하면서 사실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추가적으로 이 오셋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이 공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나 이제 범핑 기술 패키징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고도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의 위치 에너지가 워낙 낮은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반도체 쪽으로 조금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선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이미 좀 급등이 나왔지만 뭐 충분히 상승력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락할 때 갭들을 만들어 놓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갭 가격까지는 상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지만 만약에 조금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5,100원부터 5,3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가 6,000원 보고 있는데 뭐 해당 윗가격인 6,200원대 여기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갭 메우는 가격대까지도 보셔도 괜찮은데 사실 해당 부분에서는 좀 많은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서 뭐 반도체 쪽으로의 정말 전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 상승력으로는 좀 충분히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에 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5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SFA 반도체에 대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5,100원, 5,300원 밴드, 그리고 목표가는요 6,000원에서 6,200원 사이에 갭 메우는 가격대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오리온 해외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 자금 몰리고 있습니다. 13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소식에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외국인은 12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레이블로 본업의 모멘텀 부각되고 있는 하이브 9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합니다. 세틀레가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면서 어제장에서 6% 넘게 뛰었습니다. MRO 사업이 본격 성장 궤도에 올라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첫 흑자 전환 소식과 함께 외국인 나흘 연속 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가파른 실적 개선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OLED 섹터 상승세 속에서 7% 가까운 급등 시현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기관이 8일째 담아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개선이 눈에 띄는 명신산업 기관이 6일째 사고 LX 세미콘 5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인 ISC도 기관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외국인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면요. 네, 세트레가이로 좀 선정을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이런 이 위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AP 위성이 좀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발적으로 충분히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뭐 캔코 아이로스페이스 등도 좀 같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세트레가이도 이번에 흑자 전환을 또 했죠. 영업이익과 순이익 쪽에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물론 이제 비용 단에서의 좀 이슈는 있었습니다. 뭐 이제 연구개발 비용들이 좀 늘었다라는 부분들이나 이제 원가율 쪽에서는 조금 높아졌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좀 국방 위성 프로젝트 이 수주로 좀 만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의 이런 수주 기조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그쪽에서의 좀 좋은 수주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주 잔고량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실적적으로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4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서 이러한 기조가 사실 올해가 이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쏘아 올리는 해거든요. 한 4,000대 이상 쏘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기대감은 좀 유한 상황이고 또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3월부터 5월까지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벤트들이 부각이 됐을 때 이런 이제 인공위성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들은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제 위성 영상을 판매하고 뭐 영상 분석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해당 부분들이 좀 실적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자회사들의 실적이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견조하게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AP위성 같은 경우 지금 뭐 이 청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게 약간은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후발적으로도 충분히 해당 섹터가 테마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좀 아직까지는 가격 편안합니다. 그래서 36,800원 라인부터 37,500원까지 약간은 조금 이 이평선들과 갭이 있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매수 전략을 세웠는데 뭐 사실 종가에 바로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44,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해당 부분에서 슈퍼 매물대를 좀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승력이 나올 때 터져 나왔던 거래량 정도의 좀 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이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은 좀 시간 걸릴 수 있어서 4,4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3,500원으로 요번에 하단에서 지지가 나왔었던 요 하단 부분 깨지지 않으면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탑픽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사실은 이제 뭐 이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황인데 뭐 저는 전반적으로 OLED 관련된 종목군들 다 좋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력이 나왔죠. 그래서 뭐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기조를 보였었거든요. 작년에 DDI 쪽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좋았었고 거기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에서 약간의 좀 업황부진해서 이 실적이 조금의 물음표가 생기긴 했는데 이번에 다시 아이폰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DDI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15 시리즈에 대해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라 BOE에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그게 한 30% 정도가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20%, BOE가 10%인데 전체 아이폰이 한 2억 대 정도 팔린다라고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30%만 6,000대거든요. 물론 전부의 물량을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DDI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매출 비중 자체가 90%가 넘게 좀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기대감은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LED에 대한 이 업황 자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매수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좀 가격이 상승력이 나온 상황이어서 약간의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0만 6천 원부터 11만 원 사이에 약간의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단기 조정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3만 원 보고 있는데 사실 이 OLED 쪽에서의 뭐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어서 2차 목표가는 14만 한 5천 원 정도까지 상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만 5천 원으로 좀 제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왔던 초반 부분 깨지면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인데 이 섹터로의 좀 전환이 커지고 있고 산업 전방이 커지고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손절 라인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을 중심으로 어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깔끔하게 제시해 주신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